오늘 저희는 파이네트워크, 이 파이네트워크의 최신 동향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앱에 새로 생긴 버튼 있잖아요. 그거랑 또 미스테리한 대규모 보유자, 그 고래의 움직임, 여기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최신 정보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빠르게 파악하고 또 그 의미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봐야겠죠. 현재 유통되는 파이코인 공급량이 한 74억 5천만 개 정도 되고요. 어제 하루 동안 또 2만 1,000내 정도 계정이 마이그레이션 됐다고 해요. 그래서 710만 파이가 추가로 풀렸습니다. 가격은 53센트, 어제보다 한 1.6% 정도 아주 약간 올랐고 시가총액은 4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요, 좀 눈에 띄는 게 일일 거래량인데 이게 7,770만 달러로 확 줄었어요. 무려 17%나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뭐 최근 꽤 오랫동안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건 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건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지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약하고 매도세도 약하고 서로 힘겨루기는 팽팽한데 그 에너지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나중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전조가 되기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진짜 흥미로운 거, 시선을 확 끄는 건 바로 이 고래 이야기입니다. ODM이라는 주소로 끝나는 익명의 지갑이 있대요. 근데 이 지갑이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2억 9천만 개 파이코인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거의 1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불과 22시간 전에도 200만 파이를 추가로 옮겼다고 하니까 와,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말. 네, 맞아요. 근데 이 지갑의 자금 흐름을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자금이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 그러니까 CEX에서 들어왔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지갑에서 밖으로 코인이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출금이 전혀 없어요. 뭐 단순히 파이 핵심팀이 가격 관리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초기 추측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핵심팀이라면 굳이 거래소를 거쳐서 그것도 익명으로 이렇게 사모을 이유가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겠죠. 사실 이런 패턴 있잖아요. CEX에서 매집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좀 장기 보유나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목적, 예를 들면 뭐 거버넌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파트너십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걸 좀 시사할 수 있거든요. 단순 투기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커뮤니티 반응은 역시나 뜨겁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신호탄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막대한 물량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안정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꽤 크더라고요. 뭐 바이낸스 같은 진짜 큰 거래소 상장 앞두고 미리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여전히 있고요. 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메인넷 상태나 또 규제 관련해서 좀 불확실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전통적인 기관이 익명으로 거두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고래의 진짜 의도가 뭐든 간에 이렇게 막대한 물량이 한 곳에 딱 몰려 있으면 나중에 이게 시장에 풀릴 때 그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 축적이 정말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어떤 큰 그림, 다른 게임이 진행 중인 걸까요?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좀 거시적인 움직임 말고도요. 여러분이 앱 쓰시면서 직접 마주쳤을 수도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 KYC 페이지나 메인의 체크리스트 페이지에 새로 생긴 동기화, 영어로는 synchronise 버튼 혹시 보셨나요? 이게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들이 이 버튼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앱에 보이는 사용자 정보란 실제 서버에 저장된 진짜 계정 정보 사이에 좀 차이가 날 때가 있대요.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이 버튼이 바로 그 차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러서 내 앱에 보이는 상태를 서버에 있는 최신 데이터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오, 실제로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KYC 인증 대기 시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됐다거나 아니면 그 임시 승인, 텐타티브 KYC 상태였는데 승인, 어프로브드로 바뀌었다. 이런 사용자 경험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앱 화면이랑 실제 진행 상황이 좀 달라서 답답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앱이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못 보여주던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또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기능 하나 추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신뢰를 쌓고 또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파이코인 가격은 당분간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좀 줄었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고래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엄청난 규모로 파이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동시에 앱에는 사용자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각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좀 안개 속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 고래의 진짜 속내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기화 버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개선이긴 한데 이게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고래가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파일을 계속 사들이면서도 전혀 팔지를 않고 개인 지갑에 계속 쌓아두고만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어쩌면 실제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가 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가격에 대한 인식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지갑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때 그걸 우리가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